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볼 인연은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인연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줄 개그맨 김범준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경찰이 될 뻔했던 개그맨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셔볼 아주 특별한 인연, 이재술 서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관 하면 아주 좀 엄격하고 네. 좀 차갑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범주 씨는 어떤가요? 일단은 경찰관 하면은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고 네. 무서운 이미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첫 외모로 봤을 때는 저희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그 레크레이션 강사님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네, 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죠, 그 모습이시죠. 그만큼 포근하고 굉장히 네. 편안하고 또 또 너무 따뜻하기까지 하시대요. 화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또 오늘 서장님을 위해서 제가 또 양력을 제가 또 준비해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양력을 네. 준비한데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술 총경님이십니다. 자, 1959년 8월 15일생이세요. 광복절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네, 광복절에 태어나셨고 그리고요 네. 또 전북 정읍 출신이십니다. 범주 네. 씨도 정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거든요. 아, 예. 남원이면 저희 고향 선배님이세요. 아, 예.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선배님. 동문회를 또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선배님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한세대 대학원 졸업, 경찰학 박사이시고, 그리고 리더십 박사이시고, 그리고 2013년도에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십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요, 녹조 근정 훈장 수훈까지 받으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강원도 인제, 그리고 경기도 안양, 그리고 경기도 안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시흥경찰서 서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이재술 총경님이십니다. 드립으로 드립하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어디 충분히 괜찮았나요? 아, 너무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서장님을 떠나서 저는 아까 우리 범준 씨가 개그맨이시잖아요. 네네. 우리 서장님도 또 살짝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그맨 못지않게 직원들하고의 또 웃음을 자아내시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들었어요. 유머 또 소통 네. 이런 것도 또 좋으시군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제가 이제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람을 웃기는 것보다 사람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나서 웃을 그렇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영님 보니까요, 웃을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얼굴에 벌써 웃음이 가득하시잖아요. 아, 예. 서장님은 그 경찰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모태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그 아버님께서 1950년도 6.25가 발발했을 때 지리산 전투경찰대에서 공비투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53년도에 바로 남원경찰서 수지지서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 제 위로 누나하고 형님은 수지지서 관사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 고향인 정읍으로 와서 계속 관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제 놀이터가 관사였고요. 네. 순경 아저씨들하고 친구가 됐고 사원 형하고 늘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자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제가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 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막 어깨 으쓱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골에서 아버님이 또 경찰관이었다 하면 다들 친구들이 부러워했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애들은 많아도 그냥 저는 지서장 아들놈, 네. 야, 그 있잖아. 지서장 아들놈 그렇게 통합니다. 걔네봐, 경찰 있잖아. 그 경찰 아들내미 약간 이렇게 예, 통했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아버님께서 그 경찰이 되신다고 하셨을 때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글쎄 언뜻 생각하면 그 당시에 경찰을 하면 또 혹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럼 후이고식 잘 먹고 살지 않았을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왕자님으로 잘하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때 경찰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요새 그 전빵 네. 그 소규모의 어떤 가게를 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 어려운 생활을 우선 물려주기 싫었을 거고 네. 또 경찰 생활 자체가 쉬운 생활이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 물론 보람 있고 경찰관이 보람 있고 또 감사하지만 제 아이들에게도 경찰 생활을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힘들었다고 감사하고 보람은 있었지만 힘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도 또 경찰관이라는 그렇습니다.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길을 걷기 싫었었는데 어떻게 또 아내를 경찰관을 또 만나게 저희 되셨는지. 집사람도 현직 경찰인데요. 네. 북부 저는 이제 경기 북부 경찰청 아. 수관이고 네. 저는 경기 남부 경찰서 수관인데 저희 동기 소개로 만났고요. 또 감사하죠. 네네. 감사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 공유할 수 있고 또 같이 집에 가면은 때에 따라서는 서로 조언도 해주는 동반자 관계인데 근데 20년째 별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경감을 20년 전에 달았는데 99년도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만 해도 네. 교통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천 여주 이런 데 다니면서 원룸에서 저는 생활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년 주말 부부죠. 주말 네. 부부를 생활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애틋한 사랑이 더 싹트겠는데요? 글쎄요. 애틋하다니. 아 근데 이게 있을 거예요. 장점은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근데 단점은 이제 별거한다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한다는 게 장점으로 될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또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은퇴해도 네. 계속 주말 부부로 지낼 생각을 그래요? 서로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형성되는 건가요? 주말에는 이제 제가 북한강 카페들도 많이 가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근데 주중에 만약에 제가 20년간 주말 부부를 지냈는데 네. 주중에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늘 제가 생각했던 게 아내에게 자유를 주자는 그런 거거든요.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는 그 범진 씨도 배우시고. 자체가 집사람은 스트레스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가장 여자들이 싫어하는 게 소파에 배 깔고 리모컨 돌리는 거. 네. 그래서 심지어 그 리모컨을 감춰버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네. 안방에 차라리 안 보이는 데 가서 텔레비를 봐라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럼 서장님 요 대목에서 네. 잠깐만 조심스러운데요. 네. 직급이 사모님이 높으세요? 아니면 서장님이 높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집사람이 높고요. 네. 네. 이 경찰 계급으로는 제가 2개 더 높습니다.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만약에 우리 또 집사람이 2개 높았으면 계속 충성을 밖에서도 충성, 집에서도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은 제가 컴퓨터에 집사람 화면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근하면 출근했습니다. 퇴근할 때 퇴근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또 서장님에 대해서 살짝 직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네. 어떤 분이신지를. 따뜻하십니다. 따뜻하시고 그리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그걸 자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길을 걷다 보면 경찰관에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큰형 같은 존재 그렇습니다. 저희 서장님은 어린아이입니다.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과 있고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힘든 분이니까 믿음을 잃지 않게끔 같이 노력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장님요 웃음이 많으십니다. 아니 진짜 웃음으로 시작해서 이 유머 감각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웃음으로 시작해서 회의가 웃음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 부분에서 상당히 웃음을 자아내시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또 칭찬이 자자하셨어요.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아, 예. 저도 최근에 이제 알았던 내용인데 제가 아침 8시에 아침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직원들이 서장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서장 기분이 좋은가? 아, 오늘 서장 컨디션이 안 좋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결제부터 안 들어오고 또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들어가도 되겠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그 시간을 직원들하고 아침 식사하면서부터 이렇게 약간은 봉숭악당 그 분위기로 네, 유머가 상당히 강하시대요. 네. 봉숭아학당 분위기로 그건 식사를 아니고요.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반어법 또는 역설화법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좀 반대요법을 많이 쓰는데 네. 예를 들면 너 오늘 상태 참 좋아졌네? 그러면 일 잘하는 직원을 저는 뭐 예컨대 C급 또는 좀 떨어지는 직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태 좋아졌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상대방도 웃어주고 저도 또 즐겁고 그래서 아침을 하루 이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특히 참모회의 때 제가 이제 늘 참모들에게 한 10여 명 되는데요. 제가 즐거운 분위기를 한 30분 이내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하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제 방문을 나갈 때 좀 심한 얘기로 아이 XX 뭐 새끼 하고 나간다면 이 과장들도 뭐 자기 사무실에서 또 작은 참모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야 이 XX야 뭐 또 욕하고 윽박 지른다면 결국에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또 나가서 XS 뭐 얘기야 그렇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의 몸짓, 저의 말, 행동들이 네.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어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좀 봉숭아학당 분위기로 또 제가 좀 지휘관이 망가져도 어떻게 망가지는 모습이 직원들에게는 친근하고 네, 편하게 그렇죠.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생활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유머가 좀 많은 쪽으로 네, 역시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네, 네. 우리 좀 그렇게 사장님 아까 들어오실 때 표정이 너무 밝으셨는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표정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서장님의 네. 우리 조남으로 해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좀 지어왔습니다. 아, 예, 언제 예. 또 그 삼행시를 제가 또 지으셨나요? 급조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우리 또 네. 왜냐면 워낙에도 유머를 좋아하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급작스럽게 제가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또 이재술로 제가 아,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 예. 네. 이제 만났네요. 재술 서장님. 술. 술은 아니지만 물로 물로 드시- 한잔 하시죠.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타이밍에서 어떠셨나요, 서장님? 괜찮았나요? 훌륭합니다. 아니 그럼 왜냐면 이 이게 대목에서 네. 서장님 자리까지 계시면서 네. 또 직원들의 또 그 노고 없이는 혼자서는 안 됐잖아요. 아, 예.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현장 직원들이거든요. 네. 그 직원들 표정, 그 직원들 몸짓, 말투가 결국 시민들에게 엄청난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실망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그 낭떠러지의 울타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뭐 죽거나 다친 다음에 뭐 치료를 하거나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시민 곁에서 낭떠러지의 울타리가 돼서 밖으로 떨어지기 전에 보호를 해주고 또 슈퍼맨 같은 존재, 제가 슈퍼캅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막 땅에 갈라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기차나 뭐 승용차가 빠지려고 할 때 슈퍼맨이 훅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구해줄 때 우리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그 경찰관들이 바로 현장 직원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수록 시민들은 안전해지고 네. 또 시민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흥경찰서 한 800여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맞네요. 늘 그렇게 할 것을 저도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믿지만 그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저는 소장이지만 정말 감사하죠. 어느새 우리 그 또 드림으로 드림하라는 책을 틈틈이 또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작가이지만 책을 한 권을 내려면 참으로 큰 고통과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 서장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여행을 하시면서 여행기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잠깐 또 책 소개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저는 뭐 글 쓰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 네. 또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책으로 정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이 법칙, 그러니까 코이란 물고기 금붕어가 있는데. 네. 이 환경에 따라서 조그만 어항에서는 뭐 한 10cm, 20cm 자라다가 큰 강물에서는 1m, 2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또 제가 직접 휴가 때면 목포에서부터 부산포까지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서 직접 걸어서 답사기를 많이 했는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흔적의 얘기,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서장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네. 저 책 한 권을 또 다 읽고 왔어요. 네네네. 읽고 나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어요. 작가이지만 서장님처럼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또 경찰관이시라는 게 너무너무 감동 있어서 책 소개도 하겠지만 서장님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아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아주 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자, 우리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 또 소설가시잖아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이 서장님의 책 드림으로 드림하라. 요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또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네. 또 여러 권을 제가 선물을 또 한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 책 속에는 여행기 속에 서장님의 흔적, 발자국이 이렇게 묻어난 그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 범준 씨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어보기 전에 우리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이라는 예, 예. 물고기. 법칙을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이 코이는 물고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름다운 네. 물고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우물 안에 개구리다 이런 표현법이랑 약간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네. 좀 알려주세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주 그 폭이 좁다는 속 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코이라는 물고기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몸집이 커지는 일단 외형적인 몸집이 커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cm, 15cm 정도 자라다가 이 고기를 큰 강물에 풀어놓으면 1m, 2m로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책 제목에도 나왔지만 꿈처럼 섬기면 꿈처럼 이루어진다. 네. 또 드림으로 드림하라도 중어법을 썼는데 한 가지 단어로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꿈꾸듯이 꿈을 꾸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고요. 또 드리다라는 것은 기부, 주다, 섬기다는 뜻이 있는데 정말 꿈처럼 섬기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잠깐 이 단락에서 네. 우리 서장님은 꿈을 이루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기보다도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취직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법대, 상대, 공대를 다녔고요. 네. 또 지금까지 경찰관 생활을 30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골 출신으로서 일단은 제가 목표한 바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글쎄 경찰관이 되라고 경찰관이 하면? 다시 되겠냐 그러면 저도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예컨대 네. 살짝 어떤 걸 뭐 하고 싶으세요? 고고 사학을 해서 아. 이집트 스핑크스나 또는 뭐 어떤 오지 탐험, 마추픽추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재 박물 이런 걸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은퇴하면 이제 역시 은퇴하면 거대한. 제가 그런 권위자는 아니지만 네. 문화답사 여행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역시. 너무 궁금한 게 여기에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 말고 이제 다른 위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 특히나도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여기다 다루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전북 정읍입니다. 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됐는데 그 3년 전에 전라북도 정읍 현감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때 놀던 그 동산이 정읍 충렬사라는 동산이 있는데요. 그분의 정읍 현감을 지냈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표상 어떤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했던 분이 물론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도 많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드물지 않겠나 해서 저는 늘 직원들에게 이순신 장군을 배우자, 담자라고 했고 또 직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서부터 틈만 나면 뭐 통영, 진도, 완도, 고성, 부산 다니면서 그분들의 흔적을 보면서 특히 한산도의 수루라든지 네. 정말 그 고독한 충정을 노래하면서 오직 그렇게 선조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오직 국가와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늘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근데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서장님이 아니라 네. 우리 또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맞아요. 우리가 설민구 강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지금 쭉쭉쭉쭉쭉 네. 나오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야 이순신 장군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광화문 내거리에 그 이순신 장군이 원래 그 한 분이 계셨죠. 지금은 이제 세종대왕께서 뒷뒤에 앉아 계시지만 그만큼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고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동상에 서 계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만 아마 존경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지 않을까. 특히 저는 공무원이기 네. 때문에 네. 그분이 이순신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31살에 이제 급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묵과에 급제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89년에 정읍 현감이라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군수, 서장, 뭐 세무서장 다 합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꼭 그분이 군인만 한 게 아니고 군인도 육군만 한 게 아니었죠. 육군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네. 지금 따지면 해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저희 정읍 현감을 지냈다면 유일하게 딱 한 번 지낸 게 정읍 현감인데요. 그래서 공무원의 표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제 그런 그 여행 다니시는 것도 네, 많이 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요 책에 대해서 여행을 이렇게 쓰시게 된 또 이유가 있나요, 또 혹시? 제가 경감을 승진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그 10년 만에 경감 승진했거든요. 네. 경위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100대 명산을 뭘 1년 동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 머리가 별로 없죠? 머리 참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네. 사모님이 이렇게 반대한 적은 같이 없어요? 다녔습니다. 아우 멋있다. 저는 역시. 그때 100대 명산을 다니면서 그때 네. 지리산도 한 7번 종주했고요. 설악산 한 20번 종주하고 또 정말 섬여행도 많이 했고요. 휴가 때마다 네. 했는데 집사람하고 다닌 게 거의 99%. 물론 둘이만 다닌 건 아니고요.
뭐 친구나 또 동료들하고 다닐 때도 집사람은 항상 거의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계급인 경정이 승진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경으로 승진해서는 이제 박사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경정 승진할 때 이제 사실은 국내산은 많이 이제 가봤으니까 해외산도 한번 가보자. 가본 여행지 중에 어디가 최고 우리나라하고 저는 해외하고? 그 여행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선망하는 여행지가 물론 저도 가고 싶지만 네. 집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꼽는 여행지 1위가 파리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죠. 네. 10몇 년 전에요. 유럽을 가자 해서 그때 이제 파리나 로마나 뭐 스위스 네. 알프스 정상 융프라우까지 네. 가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최고 1등 남편이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저희는 이제 봄, 여름 경찰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주일씩 휴가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릴렉스하게 휴가를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년 동안 뭐 별거가 아닌 이거 별거 아닌 별거 같은데요. 이게 완전 애인처럼, 네, 이 정도면은 뭐 연인처럼. 별거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정도 여행 다니고 뭐 하고 하시는데 이게 질투가 별거라고 살짝 하면 나죠. 잠만 따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중에는 네. 이제 근무지가 워낙 머니까 네. 이제 할 수 없이 네. 또 쟤는 그 관사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근무지를 이제 흔히 위수령이라고 하시죠. 네. 제 근무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저희는 낮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밤에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밤에 뭐 대형 화재라든지 또는 강력 사건 또는 대형 교통사고 또 휴일에도 그래서 주말에만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집에 다녀오는 거고요. 경찰 생활은 내내 집에서 다닐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지 그것이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물리적인 거리나 네. 또 제 근무하는 네.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지금까지 서장님이 정말 어렵게 많은 이렇게 굴곡 속에서 서장님 되기까지는 또 가족들의 응원 없이는 안 되셔 이 자리까지 못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자리를 방송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 이 대목에서 또 감사 인사 좋죠. 네. 저기 또 가운데 딱 보시고 소장님, 네, 네 우리 또 그 집에 계신 네. 갈수록 어려운 질문을. 사실 저도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네, 앞으로 집사람- 살으셔야 되니까 저 가운데 보시고 네, 한 예, 말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찰이 승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컨대 제가 경감 승진할 때는 경기도경찰청에서 해마다 한 300명 정도 의기시하면 한 서너 명, 세너 명 정도밖에 경감을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떨어지고 또 심지어 뭐 그 다음 계급 총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마다 항상 옆에서 위로가 돼주고 또 항상 속옷까지도 날라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집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제가 이 서장까지 못했을 겁니다. 뭐 서장이 특별히 뭐 달리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꼬꾸라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한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저는 아버지가 경찰 지서장 경사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높게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계급이 뭐지? 그러면 아버지는 지서장입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꼭 계급을 물어보여요. 그럼 그때 경위 그때 당시 네. 경위는 이렇게 노란 이렇게 태를 달았고요. 그리고 경사 이하는 그 은퇴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구별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임용되면서부터 바로 금태로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계급이 높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간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아버님은 그대로 전직에 있어서 농협조합장을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또 집사람한테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래도 아버지가 서장입니다. 아니면
물론 이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조금은 당당한 아버지, 좀 당당한 남편이 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조금 더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기 가운데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라고요. 제가 그 자꾸 메시지를 자꾸 삼촌보로 가져가시고요, 소장님. 죄송한데 누구야 사랑해면서 하트 한번 해주세요. 자 가운데 보고 해주십시오. 여보, 그 차여사, 제가 평상시 차여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감사하고 고마워. 역시. 야, 그 집사람한테 한마디 하시니까 자꾸 아버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사모님 정말 대한민국에서 으뜸 근데 가는 이제 아내 혹자는 행복하다고 북부,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북부 지방에서는 제일 예쁘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 또 이렇게 살짝 은근히 자랑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야, 이게 또 소장님께서 또 은근히 또 팔불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저희 프로그램이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우리 서장님이 은퇴 후에 계획이 또 세워져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어느 때부턴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맞벌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 봉급의 10%를 음. 떼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의 10%를 네. 제가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1년에 500만 원을 저를 위해 띄는 거예요. 집사람은 마찬가지.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평상시 구두 사고 옷 사고 이런 돈이 아니고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재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몸이 아프다면 그 좀 몇백만 원이 드는 건강검진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머리를 채우려면 그래서 이제 석사나 박사도 마찬가지 저를 위한 재창조 네. 다시 계속 투자하고 네. 싶었고요. 또 여행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유럽 여행비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매달 이렇게 해서 이 여행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활기가 있고 더 어떤 네. 미래에 대해서 전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시간이 벌써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네. 후 3W라고 그랬죠. 네. 후 누구랑 살 것인가, what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어디에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뭐 어디다 집 샀네, 땅 샀냐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어디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제주도를 네.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전인가요? 제주도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좋죠. 제가 서귀포. 조그만 가보고 아파트를 싶네. 하나 해서 은퇴하면 집사람하고 살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할 일은 무엇은 감사하게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또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공부하고는 어울리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딱 어울리세요. 아유, 아니. 교수님이세요. 제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경찰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때는 교관이라고 지금 교수라고 네. 하는데 아, 네네. 그 3년간 제가 교수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일이 은퇴 이후에 가장 재밌고 네. 또 제가 맞아요 저한테. 네. 그렇다면은 학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죠.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이나 네. 또는 그 경찰 학도들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네. 있고요. 또 후 제일 중요한 게 누구랑 살 것인가도 네. 가족들하고 사는데 저도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사람 당신 나하고 같이 그만두고 같이 여행 다니고 이렇게 놀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하고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 것은 그건 재앙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집사람한테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어느 뭐 부부들은 이제 그 영업을 하거나 뭐 기업을 하는 분들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24시간 일주일 붙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우리 선배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네. 2달을 못 넘긴다고 그래요. 아. 은퇴할 때는 여보 당신 고생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 참 미래를 같이 여행도 하고 네. 즐겁게 살자라고 했지만 문 밖에 안 나가고 소파에 안 누워서 리모컨만 돌리는 남편을 과연 이해할 부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옛날 삼식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 그러면 곰탕 끓여놓고 나갈게. 그런데 그 자체로 부담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에 있는 자체.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갈 데가 없어? 이제 이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요. 심지어 자식들도 아버지가 참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는. 아. 그러니까 눈초리가 싸늘해지고 그 은퇴식 때 따뜻했던 눈초리나 그 말들이 이제 비수가 돼서 꽂히고 그러다 보면 갈 데 없이 뭐 나와서 산을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후 누구랑 살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꼭 붙어서 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피난처, 쉘터, 쉼터.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컨드 하우스라 그러는데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아니면 고향 시골 뭐 마을 또는 아니면 뭐 전원주택 뭐 뭐든 요즘 상관없다. 전국적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네, 그래서 들었어요. 가끔은 자유를 주고 또 쉴 수 있는 네. 그런 텀을 주자. 그게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도 그게 합의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집사람 마음껏 제가 은퇴해도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고 저도 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 주말에면 하시면서. 같이 만나고 또 여행도 제가 여행을 가끔 하는 편이거든요. 좀 많은 데를 갔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네. 내 연봉의 10%는 떼서 그게 우리한테 투자를 해야 정말 오래 가는 거 아니냐. 머리도 녹슬지 않고 또 건강도 오래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명하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참 보니까 이제 은퇴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 네. 그리고 이제 설계를 잘 아이, 해놓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준비를 잘 해놓으셨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공이 있다. 그렇군요. 그쵸. 그리고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 예,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소장님께서 은퇴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좀 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네. 글쎄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요즘 히트하는 BTS나 네. 또는 에드워드 건 셰프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들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느냐. 정말 시골에 이름 모를 그 학교는 나오고 아니면 또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만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돼서 화려하게 정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의 자랑이 되는 이제 그런 또 본인도 영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를 때고 또 오픈 요 마인드. 제가 마인드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혜로운 며느리 이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 윌리엄 제이스 말인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지금부터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범준 씨 잘 들으셨죠? 예컨대 네네.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 가게 차려서 할 수 있고 네. 등산 좋아한다면 역시 또 등산 관련 일을 할 수 있고 예컨대 그런 시기라서 오늘 저희 둘 다 서장님한테 엄청 큰 공부를 많이 배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일단은 뭐 그거죠.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네, 도전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를 때이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자. 오늘 우리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신 서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과분한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처음 와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마음으로
제 남은 경찰 생활 또 제 남은 그 은퇴 이후 생활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범주 씨도 한 소감.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서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장님의 그런 그 솔선수범이라는 게 참 몸에 배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지금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제가 어디 가서든 솔선수범을 먼저 좀 해야겠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루에 또 제가 또 뜻깊은 경찰관이 된 것 같아서 또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더욱더 좋은 그 명언을 제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어떠셨어요? 네. 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간이 어떻게 가버렸는지 모르게 정말 아쉽게도 이쯤에서 또 다음 인연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서장님을 뵐 수 있도록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소설가 전정희가 만난 인연. 오늘 이 시간은 쉬운 경찰서 이재술 서장님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진솔하고 알찬 내용으로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